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외전에서는 국민의힘 신인규 상금 부대변인님 모시고 젊은 보수 정치인에게 들어보는 지금의 정치 상황 자세히 좀 여쭤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금요일날 죄송합니다 모셔서. 아유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김종인 총괄위원장 들어오시고 나서 좀 분위기가 변했습니까? 어떻습니까? 뭐 일단은 저희가 그렸던 뭐 그림이라고 할까요? 예. 그러니까 뭔가 우리 보수의 변화, 예. 그리고 보수가 상징해야 될 비전, 예. 이런 것들을 좀 상징하는 분이시기 때문에 김종인 위원장님께서 오신 것만으로가 예. 어떤 큰 메시지 아닐까,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당내 분위기가 좀 이렇게 보시기에 좀 달라졌어요? 어떻습니까? 뭐 일단은 조금 이제 승기를 잡았다라는 예. 이제 그런 분위기가 우세한데요. 예. 이제 저는 또 한편으로는 또 우리가 낮은 자세를 또 취해야 된다. 이게 또 김종인 위원장 오셨으니까 이제 다 이겼다라고 또 생각하면 또 다른 실패에 빠질 수 있다. 저는 약간 염려하면서 그 기쁨을 누리고 있습니다. 근데 기쁨을 누리시는 건 좋은데요. 그게 외부에서 이렇게 약간 쳐다볼 때는 이런 비판을 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뭐냐면 일단 텔레비전 화면 그림을 좀 보면요. 이재명 후보가 무슨 소상공인 지원반을 발표하면 여기 윤석열 후보가 계신 게 아니고 김종인 위원장이 뚝 나오셔가지고 그 후보가 누군가 이런 말씀을 하신 분도 계세요. 그 부분은 예.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럼 비판은 대해서. 뭐 후보라는 거는 너무 명백하지 않습니까? 예. 뭐 이번에 경선에 김종인 위원장이 출마하셔서 당선되신 게 아니고 예. 다 윤석열 후보를 통해서 정권을 바꾸자고 지금 모든 분들이 혼신의 힘을 다해 지금 뛰고 예.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뭐 이재명 후보가 자꾸 이제 막 경제에 대해서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을 예. 자꾸 하니까 이제 김종인 위원장께서 또 총괄 선대위원장 아니시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답답한 얘기하니까 또 바로 받아치시는 겁니다. 아니 그런데 그 말씀은 알겠는데 경제를 모른다고 하시니까 그분이 후보가 어떤 정책을 후보랑 협의해서 던지시는 모습이 아니고 좀 직자적으로 던지는 거에 대한 어떤 정권 교체를 바라는 분들의 생각을 이렇게 들어보면 좀 우려 같은 게 있는 것 같아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분은 뭐냐면 후보랑 정확히 어떤 컨센서스가 안 이루어진 상태에서 김종인 위원장이 더 나서가지고 어떤 정책 큰 정책 굴기를 툭툭 발표하시면 저 당은 지금 저 후보가 알고 얘기하는 얘기 아니면 총괄위원장의 생각대로 흘러가는 이런 어떤 우려들을 하시는 분들 계셔가지고 그 부분을 여쭤보는 겁니다. 예, 뭐 물론 그런 우려는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저는 누누이 얘기하지만 정권 교체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 개인이 교체하는 게 아니거든요. 예. 어떤 정치 세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가장 비판했던 부분이 사실 민주당을 예. 이재명의 민주당이다, 그냥 이런 식으로 사당화하는 표현을 막 대놓고 쓴단 말입니다. 예. 예. 저는 거기에 대해서 굉장한 우려의식을 갖고 있고요. 우리 국민의힘처럼 어떤 세력, 당연히 윤석열 후보를 중심으로 우리는 다 움직이는 것입니다. 예, 정권 교체의 상징이니까요. 근데 이제 경제에 대해서도 총괄 상임위원장께서 충분히 하실 수 있는 내용이고 거기에 대해서는 충분히 다 의사 조율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 어떤 민주정당이 시스템에 의해서 굴러가는 정당이다. 여기 뭐 100% 동의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후보의 역량, 후보의 상황을 보는 역량, 정책에 대한 이해 이런 건 중요하죠. 당연히 중요하죠. 예. 예. 근데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의 어떤 후보가 정확히 어떤 컨센서스를 안 가지고 있거나 이해를 못하는 정책을 내놓는 것 자체는 문제가 될 수 있겠죠. 예, 그렇습니다. 근데 그런 거가 아니냐는 어떤 비판이죠. 혹시 왜냐하면 그걸 여쭤보는 게 50조 지원 지금 조혜진 의원님하고도 좀 말씀을 양당이 나누는데 그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 국민의 입장이 정확히 뭔가요? 100조인가요? 50조인가요? 아니면은 당선 이후인가요? 지금도 할 수 있다는 건가요? 그 부분을 제가 뉴스만 봐서는 어느 부분 말씀이 맞는 거지 하는 생각이 좀 들어서요. 일단 저는 먼저 그걸 지적하고 싶어요. 우리 당과의 지금 어떤 예를 들어 얘기가 잘 안 되고 있다, 이런 건 지금 중요한 게 아니고요. 먼저 봐야 될 거는 이재명 후보가 뭐 정치를 오래 하신 분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10년 동안 고수해오고 소리 질렀던 그 정책을 하루아침에 그냥 내던진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전국민 재난지원금 이런 지급 같은 것도 얼마나 그걸로 재미를 많이 봤습니까? 근데 이거에 대해서도 갑자기 막 국민의 뜻을 받드는 모양을 취하면서 자기는 또 원하지 않으면 하지 않겠다, 전형적인 포퓰리즘 정치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일단 저는 문제를 지적하고 싶고요. 아까 김종인 위원장께서도 말씀하셨고 저도 동의합니다. 어차피 지금 대통령은 문재인 대통령입니다.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어쨌든 임기를 내년 5월까지 청와대에 계십니다. 근데 이거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가 왜 나랑 얘기하지 않느냐, 이런 부분들은 조금 좀 속도 위반 아닌가, 저는 그렇게도 좀 보고요. 여러 가지 저희 당도 지금 어쨌든 기조를 밝히지 않았습니까? 자영업자 소상공인이 어렵다, 선별 지원해야 된다. 그 규모에 대해서는 당연히 예산이 허락되는 범위를 또 실무적으로 논의를 해야 되는 것이고요. 저희는 그런 기조를 명확하게 저희는 밝히고 있다,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그 부분 아까 제가 조혜진 의원님한테도 제가 그 부분이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어가지고 제가 좀 약간 계속 여쭤보는 건데, 내년에 예를 들어서 50조를 소상공인을 지원하려면 추경에 대해서 여야 합의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예. 그러면 합의를 하려면 모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김종인 위원장께서는 못 모이겠다고 하시고, 이 부분이 어디가 지금 여야가 이견이 어딘지는 모르겠어서 그럼. 왜냐하면 네. 그 50조 주자고 얘기하니까 뭐 저는 일단은 제가 그 국민의힘 상금 부대변인님 모셨으니까 민주당 얘기 쪽의 입장에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재명 후보, 그러니까 민주당 측 얘기 주장은 뭐냐 하면은, 그동안 전 국민이 더 바람직하다고 나는 생각하는데 국민의힘이 전 국민은 도저히 못하겠다고 하니까 그럼 50조라도 받게 우리가, 이렇게 된 거란 말입니다. 받을게 하니까 윤석열 후보는 당선 이후에, 이 말 제가 정리하는 게 팩트가 아닌 부분이 있으면 지적을 해주시면 논의를. 당선 이후에, 그러니까 당선 이후 말고 소상공인들이 지금 고통을 받으니까 지금 협의 들어갑시다. 이러니까 가만 계시던 김종인 위원장께서 아니 50조가 아니라 100조 이렇게 바꾸 더블 이렇게 나오시다. 그러면 어쨌든 100조고 50조고 여야가 지금 제가 보기에 동일한 것은 소상공인의 고통에 대한 어떤 그 절박함에 대해서는 동일하게 인식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여야가. 예. 그렇다면 당장 내년 추경에 대해서 모여 앉아가지고 어느 항목을 하고 어떻게 예산을 마련할 것이고 이걸 논의하자 그러니까 김종인 위원장께서는 또 그건 지금 너랑 할 얘기는 아니고 또 이렇게 됐단 말입니다. 그럼 순서가 어디서 엉킨 겁니까, 부대변인 보시기에는? 제가 이거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은 기조가 민주당 쪽이 바뀐 건 맞죠. 맞죠. 그 민주당에 대해서 너무 뭐랄까요, 가볍게 여긴다고 할까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그냥 입장을 한 번 바꾸는데요. 동네 반장도 이렇게 안 합니다. 동네 반장도. 그러니까 이제 입장을 바꾼 거는 그 비판하는 분들도 있고 뭐 그러니까 민주당의 입장에서 제가 설명을 그 입장에서 제가 반박을 하면 그겁니다. 뭐냐면 나는 전 국민을 주고 싶지만 지금 소상공인들은 죽겠다고 하는데 나는 전 국민을 주고 싶지만 야당이 전 국민 죽어도 안 된다 그러니까 그러면 급하니까 당신들 말대로 합시다 이렇게 된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이쪽 주장은 제가 해석하는. 그러면 그래 그러면 당신들 말대로 50조를 지금 줍시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협상합시다 하니까 아니 100조 주제니까 그래도 협상합시다 그러니까 그럼 너하고 할 얘기는 아니고 이렇게 된 거가 아닌가. 그래서 제가 지금 정리했던 상황에 제가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모양은 지금 우리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럼 제가 이거는 뭐 약간의 비유지만 말씀드리면 특검법 있지 않습니까? 그거 다 지금 여야가 합의하고 다 지금 조건 없이 받겠다 얘기했지 않습니까? 근데 왜 안 되고 있을까요? 특검법은 제가 이야기로는 제가 이야기로는 그 뭐죠? 부산저축은행 건을 넣자 그러니까 뭐 서로 이견 뭐 이런 얘기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저희는 다 받자는 거니까 그렇죠. 조건 없이도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안 되고 있단 말입니다. 이거랑 비슷한 맥락입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보셔야 되냐면 기조를 바꾼 쪽은 민주당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저희는 기조를 일관되게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쪽에서는 대화가 안 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이제 양당이 쟁점이 이거 하나만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뭐 여러 가지 이 50조, 100조 이 논란부터 시작해서 대선을 앞두고 양 진영이 지금 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날이 서 있고 예민한 부분인 건 맞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진정성 있는 태도로서 협상에 나온다면 저희 김기현 원내대표님께서 얼마나 합리적인 분이시고 원내에서 어쨌든 협상을 해야 되는 몫이 크니까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김종인 위원장의 의견도 지금 현재 있는 것이고 뭐 이재명 후보는 말을 바꿨지만 뭐 이제 와서는 또 우리 앵커님 말씀 들어보면 또 입장을 안 바꾼 것처럼 또 들려요. 자기들은 또 전 국민 그걸 또 계속 지지한다는 지금 취지로 말씀을 하시니까. 그럼 그건 또 자기들 입장을 안 바꾼 거니까. 아니 그러니까 좀 약간 상황을 좀 심플하게 정리해 보고 싶은데요. 그러니까 50조를 받겠다 민주당에서. 그럼 받으려면 내년 추경 같은 거 지금 여야가 협상을 하자니까 김종인 위원장께서 못 모이지. 그건 니들하고 모일 건 아니고 그래서 그럼 어디가 꼬인 건가네 이게 궁금해서 그 팩트 부분을 좀 일단 확인을 해보고 싶어서 그래요. 뭐 팩트까지는 사실 협상이라는 거를 다 대놓고 하진 않기 때문에. 아니 근데 그걸 하려면 협상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협상을 못 하겠다 보니까 그럼. 김종인 위원장 말씀을 제가 정확히 뜻을 몰라서 그 부분을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근데 일단은 김종인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거는 이제 큰 틀을 얘기하신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저는 그런 큰 틀엔 동의를 한다고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쨌든 현직 대통령이 문재인 정부 하이고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내가 후보니까 나랑 좀 얘기 좀 하자 지금 이런 것이거든요. 쉽게 말해서 이재명 후보의 주장은 그렇습니다. 제가 잘못 이해한 걸 수도 있는데요. 제가 뭐 그쪽 사람들하고 직접 얘기하는 건 전 보도를 본 거니까. 저도 잘 모르겠어요. 민주당 얘기가 제가 이해하는 거는
뭐 나랑 얘기하자 이런 문제가 아니고 토론에도 자꾸 막 나오자고도 하기도 토론은 하니까. 또 다른 문제예요. 토론은 여야 수장들이 만나서 토론하자 그런 건 다른 얘기고 이 예산 부분에 있어서는 50조를 내년에 추경을 편성해서 하려면 여야 합의가 필요하니까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의 정확한 입장은 그건 팩트로 나와 있는 것 같아요. 송영길 대표가 여야 대표랑 원내대표 만나고 해서 합의하는 협의를 시작하자. 그러니까 지금 김종인은 그건 할 일이 아니고 이렇게 한 게 그러면 그게 할 일이 아니면 50조 지원하기 위해서 뭐가 지금 할 일인가 이 부분이 헷갈려서 제가 김종인 위원장의 화법 때문에 그러신 것 같은데요. 뭔가 그게 뭐 당신들하고 할 거 아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니까 약간 이게 뭔가 꼬여있다 이렇게 보시지만 제가 이거를 명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결국 원내에서의 협상은 원내대표가 정권을 갖고 있어요. 원내대표끼리 모여서 협상을 하면 되는 거죠. 지금. 하면 되는 거죠. 그럼 하면 되는 것이고 김종인 위원장의 지적은 그겁니다. 제가 지금 문제 제기했듯이 당신들은 제가 죄송하지만 민주당 쪽은 갑자기 정책적인 노선들이 갈짓자 행보라는 걸 저희가 2주 내내 비판을 했거든요. 그럼 비판 받을 때마다 이재명 후보는 거기에 대해서 또 이런 모면하는 대답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협상이라는 거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고 그건 원내에서 하는 역할이기 때문에 김종인 위원장은 이제 이 선거를 총괄 지휘하는 입장에서 그 어느 정도 조직론적으로는 그 말씀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원내에서 그렇다고 뭐 얘기를 안 하거나 뭐 100일 동안 국회를 쉬거나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민주당 쪽 아까 얘기 들어보면 그 원내 협상, 그러니까 협상 자체를 안 하겠다는 입장이라고 얘기를 해서요. 저희 입장에서는 지금 원내에서 해야 될 게 한두 가지가 아니고 이거부터 포함해서 이 논란뿐만 아니라 지금 특검 부분도 저희는 굉장히 중요하게 보고 있단 말입니다. 저도 이해가 잘 안 가요. 왜 양당이 다 하자 그러고 똑같이 특검을 하자고 하고 국민들이 70% 동의하는데 민주당에서 주장하는 부산저축은행 거는 받는 건가요? 안 받는 저는요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그거 특검할 대상이 아니 공소시효도 지났고요. 그 부분은 이미 따질 부분이 아닌데 민주당이 저렇게 우기면요 불필요한 거라도 그냥 다 받죠 뭐 사실상. 그러니까 그 부분도 서로 말씀하신 팩트가 다른 것 같아요. 왜 그렇게 발목을 잡으니 뭐 어떡하겠습니까? 그렇게 하자는데 그러니까 의미 다 받겠다는데 왜 안 되지 하는 어떤 근본적인 저도 잘 이해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특검은 다시 그러니까 제가 팩트 하나하나 정리했다 나중에 패널 오면 한 분 한 분 여쭤보거든요 제가. 그래서 특검은 하여튼 국민의힘은 무조건 하자. 이쪽 얘들이래. 저쪽 민주당 그러니까 얘들도 아니고 국민의힘과 특검은 무조건 하자죠. 조건 없이. 저희는 3달 동안 저 패널로 나와서 매일 얘기했습니다. 근데 민주당에서는 그 부산저축은행을 안 받는다 그래서 뭐 이런 거 아닌가라고 지금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아니란 말이죠. 잘 보세요. 민주당 보세요. 처음에 우리가 특검 받자. 이거는 수사가 특검밖에 해결이 없다라고 얘기를 할 때 우리 민주당 어떻게 얘기했죠? 이거 검찰 수사 잘하고 있으니 그 과정까지 다 보면 너무 헷갈리니까 지금 결론적으로 최종 단계에서는 그래서 저는 민주당의 태소 변화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저희가 신뢰를 못 갖고 얘기를 못 하는 건데 다 좋다 이겁니다. 그 지금 오니까 이제 부산저축은행까지 또 꼬투리를 갖고 왔어요. 근데 공소시효 다 지나서 처벌도 어렵지만 좋다 이겁니다. 그럼 지금 이견은 전혀 없는 거네 특검에. 제가 볼 때는요. 이거 안 할 이견은 딱 하나예요. 이재명 후보는 이거 하기 싫은 거죠. 왜냐하면 지금 현재 검찰이 편한 겁니다. 냉정하게 말해서. 보도에 따르면은 지금 민주당에서는 하자고 오늘도 얘기하고 하는 거 보니까 맨날 말로만 하지 않습니까? 그거는 다시 한번 여쭤요. 저도 이해가 잘 안 됩니다. 그 민주당 측에서는 특검 관련해서 왜냐하면 특검을 하기 싫은 것만은 아니라고 주장을 하는 근거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건 제가 보기엔 저쪽 50억 클럽 쪽 수사가 안 되고 있다고 강한 불만을 가지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거 저희가 수사 못하게 한 게 하나도 없고요. 민주당이 안 하고 민주당도 검찰에 대해서 우리 검찰 이런 생각을 안 하는 건 분명해 보여요. 제가 이렇게 얘기를 들으면. 저는 좀 생각을 달리합니다. 왜냐하면 50억 클럽 부분은 굉장히 큰 부분인데 안 되고 있다는 판단하고 있어요. 당연히 크죠. 수사해야죠. 그렇고 아까 이제 그 소상공인 지원 문제도 그러면. 근데 이게 제가 이렇게 이 앵커로서 이렇게 하면 제가 하나 꼭 중요시하는 게 하나하나 여쭤보거든요. 그러니까 패널이 여러 번 나오시면. 근데 지금 신 부대변인님은 또 이제 원내 협상은 언제든 할 수 있다는 말씀을 할 것이고 아무 장애가 없다고 하시는데 김종인 총괄위원장 아까 말씀하신 워딩은 니네는 할 사람이 할 대상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말도 좀 맞지 않나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그게 아니고 이 협상이라는 게 추경을 짜려면 여야가 모여가지고 원내대표가 아까 말씀하신 그러니까 이제 김종인 위원장께서 그냥 원내도 다 만나지 말아라 막 이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건 아닌가요? 제가 말하는 건 그겁니다. 전쟁 중에도 적하고는 대화를 하는 겁니다. 원래 대화를 못할 게 뭐 있어? 저희 민주당이랑 선거를 놓고 경쟁하고 있지만 적은 아니지 않습니까? 뭐 민주당 우리를 적폐라고 얘기하지만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저희는 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특검도 하려면은 만나야 되는 거고 이 50조 얘기도
그리고 지금 이제 말씀하신 그런 메커니즘적인 면에서 우리가 조치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 있으면 그런 부분은 만나서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저희가 지적하는 부분은 뭐냐면 민주당의 너무나도 정말 깃털보다도 더 가벼운 그런 태도, 경솔함 이런 부분들 때문에 저희는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겁니다. 아니, 솔직하게 이건 얘기할게요. 민주당은 지금 자꾸 미래를 말하자고 하고 비전 얘기로 넘어가자고 합니다. 저희도 비전 논하고 싶고 논할 겁니다. 근데 보시면 이 화천대유나 천화동인이나 지금 50억 클럽 다 포함합니다. 저는 뭐 부산저축은행도 얘기하니까 다 포함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진정성 없이 계속 나오면서 지연을 해오고 있는데 이 과정을 딱 빼버리고 그냥 이분들은 갑자기 미래를 얘기하고 비전을 얘기하자 이렇게 넘어가 버린단 말입니다. 이거 국민 정서와 동떨어져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이런 맥락적인 부분도 같이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제가 대변인님 모시고 무슨 얘기냐면 이 분야가 너무 나가면 얘기가 왜냐하면 저는 이제 뭐 이 사람들을 꼭 어떤 민주당 쪽을 꼭 뭐 제가 그쪽을 옹호할 필요 없는데 대변인 모시고 이쪽 상대가 없으니까 제가 그쪽 입장에서 여쭤보는 건데 여러 가지 너무 나가시면 뭐 이쪽 사람이 없이 그냥 근데 그 원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한 사람만 갖고 붙는 게 아니라 지금 근데 수십 사안들이 있다 보니까 소상공인이 굉장히 중요한 이슈라서요. 그건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 고통이랑 이분들 뭐 주변에 얘기 들어보면 저희도 이걸 오해 없으시라고 말씀드리는데요. 저희는 정권 이길 겁니다. 정권 교체할 거고요. 이기게 되면 경제 상황 너무 안 좋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지금이고 오늘이고 간에 이 위기감을 저희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바로 저희의 문제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는 이거를 미룰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요. 책임 있는 수권 세력인데. 그래서 당연한 말씀이죠. 조혜진 의원님하고 아까 전재수 의원님하고도 똑같은 질문을 제가 항상 왜냐하면 어느 당의 입장이 약간 결이 다른가 나오는 분마다. 근데 이거죠. 이재명 후보 좀 가만히 계시고 원내는 이재명 후보가 아니지 않습니까? 원내는 실질적으로 이걸 하기 위해서 만날 분들은 만나야 된다는 게 팩트인데 그게 송영길 대표가 민주당에 제안한 그거 아닌가요? 사자회동 하자. 이게 이제 실무적인 회동 같은데. 그러니까 이제 그런 회동들이 필요하면 다 만날 수 있습니다. 다 열어놓고 검토해야 된다고 저는 보고요. 근데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대선 90일 전이기 때문에 사안이 한두 개가 엮여있지 않아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조율해가는 과정들이 분명히 있는 것이고요. 뭐 저희 당의 입장이 있고 스탠스가 있는데 갑자기 뭐 민주당 장단에 따라서 맨날 저희가 춤을 춰야 되고 이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건 아니죠. 그런데 이제 이거는 왜냐하면 제안에 대해서 받는다 그랬으면 협상이 있어야 돼요. 이건 그냥 실무적인 팩트를 왜냐하면 확인을 해보고 싶어서 제가 그런 건데 지금 모양새는 50조 할게. 그러니까 그래? 난 그렇죠. 50조 받을게 이랬단 말이에요. 협상합시다니까 협상은 못해. 이런 모양새가 아닌가 해서. 그러니까 이제 너무 표면적으로만 보면 그런 해석이 될 수 있겠지만은 저는 어쨌든 이거 다 사람이 하는 일이고요. 어쨌든 저희는 못 만날 사람은 없다고 그래서요. 제가 언론에서 그걸 좀 자꾸 촉구하고 싶은 거예요. 뭐냐면 못 만날 이유가 뭐가 있나. 제가 당 안에서 그런 목소리도 좀 내겠습니다. 아니 전쟁 중에도 적군을 만나는데 민주당 우리 적도 아니고요. 그럼요. 다 만나서 협상을 하고 이견이 도대체 뭔가 국민들에게 이견은 많죠. 그래서 만나서 협상을 하고 저쪽에서는 이걸 주장하는데 이쪽에서는 이걸 주장한다. 그럼 이견이 뭔지 국민들이 알아야지. 저 사람들이 더 옳다는 얘기를 해줄 텐데. 만나서 무슨 얘기가 오가는. 근데 지금 두 양쪽이 말씀하시는 거 보면 이견은 없어요. 살짝 기싸움도 있겠죠. 양쪽이 지금 대선 앞두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지금 소상공인들 죽겠다고 지금 근데 강한 게 조이지 않으면 또 지금 영업 제한 또 해야 되는 상황인데 지금 어떤 국민들한테 적어도 제가 왜 이걸 급하게 말씀을 드리냐면 대변인 모시고 지금 오늘도 의사분들 나오고 의사 교수님 한 분 나오셔야 하시는 말씀이 2주 3주 한 달을 옛날 가장 강한 그 록다운 그러니까 이 사회적 거리보다 더 조여가지고 한 달을 해야지 된다는 거예요. 그럼 그 소상공인들 그때 한 달을 다 전액 안 주겠다 그러면 거의 진짜 죽을 지경이라는 게 지금 아우성들이라고요. 그러면 이게 아무리 대선도 대선이고 하지만 어느 당이라도 이거 뭐 기싸움이 이런 거 할 때가 아니고 그러면 그 손실 전액 보상을 어떻게 할 것인지 당장 내년 초에 그게 바로 들어가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집요하게 여쭤보는 근데 제가 말씀드린 거는 지금 양당이 기싸움을 벌일 때가 아니라는 거는 모든 국민이 동의를 하는 것이고요. 제가 드린 아까 말씀은 선거를 앞두고 바로바로 만날 수 있는 그런 편리한 위치는 아닌 겁니다. 지금 현재는. 그렇지만 전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소상공인 문제나 저희는 이 부분을 계속 지속적으로 지적해왔고 지금 저희 입장대로 가야 되는 상황인 것입니다. 민주당의 입장도 바꾸는 정도까지 비난을 감수하고라도 지금 민주당도 그렇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그 서민들과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아픔에 대해서 저희는 늘 그걸 얘기해왔던 입장에서 전혀 외면할 수가 없는 것이고요. 민주당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협상이기 때문에 협상이 뭐겠습니까? 서로 줄 거 받을 거 받는 것입니다.
예. 근데 여기는 보면 줄 것도 없고 받을 것도 없이 두 양쪽이 지금까지 나온 얘기 보면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저는 그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연내에서 풀어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거 못지않게 화천대유 부분도 저희 천막에서 농성까지 하고 정말 힘이 듭니다. 특검도 그것도 합의해서 하면 그러니까요. 되고, 이런 것들을 일괄 타결하는 정말 솔로몬의 지혜들을 만들 필요가 있다는 거죠. 특검도 합의해서 하면 되고 언론에서 보기에 이것도 합의해서 하면 되는데 이거 아니면 이거 하고 뭐 이거 아니면 이거 하냐 하고 그럴 필요 없습니다. 그냥 맞아요. 제가 보면 급한 거는 그냥 툭툭 이렇게 시원하게 50조 서로 역사상 여야 역사가 선거 앞두고 합의된 적이 언제 있습니까? 그럼 이런 건 정말 한번 화끈하게 양쪽이 민주당에서는 자기들이 양보했다고 주장하라고 국민의힘에서는 우리가 원래부터 주장한 거 그러니까 다 어떤 쪽이 이쪽은 원래 주장했다고 이쪽은 양보했다니까 이것도 이견이 없어요. 그럼 툭 만나서 진짜 시원한 정치 시원하게 맞습니다. 못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이견은 아무것도 없는데 아무것도 이루어지는 게 없어서 제가 언론 입장에는 답답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이견이 1도 없어요 지금 저도 보면. 그 앵커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전쟁 중에도 적과 대화를 해야 된다. 저는 그 말씀으로 저의 입장을 대변하고요. 당에서 그런 목소리 더 내겠습니다. 그리고 당에서 제가 부탁드리면 목소리 내실 때 어떤 패널 나오실 때 있잖아요. 좀 의견이 통일됐으면 좋겠어요. 무슨 얘기냐면 아까 조혜진 의원님은 또 다른 말씀이냐면 지금 민주당에서 안을 안 짜서 못하는 것이 짜오면 모든 걸 받아들인다고 또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이 나오시는 분마다 이 어떤 표현의 이 격차가 너무 크니까 온도차가 있겠죠. 온도차가 있는 정도가 아니고 다른 말씀을 하시니까 저는 그러면 이 언론 입장에서는 어느 분 말씀하신 게 국민의힘의 컨센서스인가. 근데 예를 들어서 일관성은 있어야 저희가 이 안인데 제가 이제 앵커로서 저쪽에서 일관된 말씀을 하셔야죠. 이쪽에서 저 사람들이 이걸 얘기하는 당신들 왜 다른 얘기를 하려고 물어볼 텐데 이분 나오시면 이 얘기하시고 저분 나오시면 저 얘기하시고 저도 지금 다른 얘기하고 있나요? 왜냐하면 오늘만 봐도 예를 들어 조혜진 의원님은 민주당이 정부를 설득해서 안을 못 가져와서 그렇지 어떤 안이라도 가져오면 지금 다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고 이미 협의가 돼 있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제가 그 당에서 컨센서스가 있는 겁니까? 뭐 다 물어보진 않았지만 분명한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근데요 결국은 원내에서 협상은 원내대표가 왜 있습니까? 다 의원님들 백인백색의 생각은 다 있는 것인데 저희는 민주당과 다르게 일관된 소신을 가지고 그런 자영업자 소상공인 정책을 그렇습니다. 일관되게 펼쳐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도 저희 뜻대로 하자 그러면 전혀 이견이 있을 수가 없는 것이고요. 그럼 저희 당론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다만 매덕을 할 것이냐, 맷조를 할 것이냐, 뭘 할 것이냐, 어디부터 선별적으로 지금 이런 건 이견이 있을 수 있겠죠. 당 내에서도. 그러니까 원내대표께서 그 역할을 통해서 당내의 중지를 모시고 또 그걸 통해서 민주당도 모아 오셔야 되고 서로 대화를 해서 타결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게 정치인데 그게 잘 지금 안 되고 있으니까 진짜 정말 이거는 저는 심각하게 받아들이고요. 이거는 여야가 사실 책임 공방을 당연히 해야 됩니다만은 그걸 하면서 또 해야 될 걸 안 하게 되면 국민들이 그 피해를 보거든요. 바로 지금 저랑 100% 그러니까요. 저희 이견이 없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정치력을 발휘해야 되고 저는 민주당한테도 엄하게 저는 경고하고 싶습니다. 정치를 이런 식으로 정말 무슨 놀이하듯이 게임하듯이 안 했으면 좋겠어요. 국민들을 이거는 기망한다고 느껴지거든요. 그럼 지금까지 저도 이거 책임 소재를 자꾸 가리자고 해서 발목 잡자는 뜻이 아니라 이런 식으로 정치하면요. 예측 가능성이 사라집니다. 정치를. 전 이렇게 하는 정치는 이제는 좀 구태 정치고요. 정말 좀 진정성 있게 나갔으면 좋겠고 거기에 시발점이 이 손실보상 문제 플러스 특검 문제 이것도 가벼운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저도 그 부대리님 말씀하신 대로 절대 그 부분은 빨리빨리 하는 게 너무 가벼워요. 아니 근데 거꾸로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면요. 가볍다는 그 야당 입장에서는 가볍다는 지적을 얼마든 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보지만 또 이쪽 입장에서 한번 쳐다보면요. 우린 상대방 입장에서 쳐다봐야지 합의가 될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쳐다보면 당신들이 A를 요구해서 그걸 수용하겠다면 가볍다 그러고 안 수용하겠다면 고집 부리고 거대 여당이 땡꼬집 부린다 그러고 그러면 어떻게 합의를 할 수 있습니까? 양보해서 받겠다 그러는 데는 그냥 가볍다고 비난하면서 그러고. 근데 민주당은 받겠다고 말로만 하지 안 받잖아요. 그래서 받을 테니까 협의합시다 하니까 그건 또 지금 못 하겠다. 그거 이제 손실보상 쪽 얘기하시는 거고. 그거는 제가 얘기했잖아요. 정말 강론의 이견이 있을 뿐이지 총론에는 전 이견이 없다고 봅니다. 빨리 어떤 좀 합의를. 그러니까 시급하다는 말씀이시고요. 저는 거기도 동의합니다.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이제 특검 부분도 자꾸 이렇게 연계해서 말씀드리면 아마 국민들께서도 헷갈리실 수도 있는데 어쨌든 협상이라는 건 어느 하나 주제만 가지고 원포인트로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겠으나 보통 원내 협상이라는 거는 여러 가지 사안들이 묶여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우리도 진정성 있게 나오기를 민주당도 바라지 않습니까? 그러면
민주당도 우리의 진정성에 응답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야 서로 협상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전 이런 부분은 더 대화를 하고 서로 이거는 싸워서 나올 일이 아니라 이거 정의의 문제고 생존의 문제인데 여야가 어디 있으며 정당의 진영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건 뻔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항상 이제 이 부대변인님 모시고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언론이 정치인들이 잘 이해가 안 될 때는 겉으로 같은 말씀을 하시는데 보면 속내가 그렇게 심각한 차이도 아니에요. 근데 뭔가 저희가 있겠죠. 그러니까 근데 이제 있겠죠. 그렇다면 어느 정치 세력이나 저희가 있을 거예요. 아마 자기들 같은 입장도 있고 그 저희가 있으면 그 저희를 넘어서서 합의를 하는 유일한 길은 나와 있는 팩트를 가지고는 얘기가 다르지 않고 거기선 시작을 해야 돼요. 그렇습니다. 근데 그 부분에 대한 시작이 잘 안 되는 부분이 안타까운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요. 그러니까 아까도 이제 특검 부분은 또 다른. 그러니까 특검 부분은 뭐냐면 이제 야당에서 보기에는 여당 사람들이 이 특검하자 해놓고 이것 끌어들이고 이렇게 자꾸 말을 바꾼다고 얘기하겠지만 여당 사람들 얘기 들으면 뭐냐면 아니 자기들 유리한 거면 어떻게 특검을 한다고 전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 생각하기엔 부산저축은행 건은 야당이 불리한 부분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하려면 모두 하자. 의혹이 있는 거를 특검. 이렇게 얘기하니까 또 그거 걸고 나오면 발목 잡기니까 안 한다고. 이게 여당 주장. 그러니까 양쪽의 어떤 주장의 대척점은 있어요. 근데 특검 부분은 뭐 정치적인 사안이 많으니까 특검 부분은 그 여야가 나오셨을 때 싸움을 하시고 제가 여쭤보는 이런 정치적인 색깔이 덜한 소상공인 지원 문제 같은 팩트의 부분이고 정말 국민적 민생의 부분이고 이런 부분은 빨리 합의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에 있어서 아까 제가 부대변인 말씀에 오늘 뭐 여러 가지 말씀에 동감을 하지만 그 부분에 동감을 할 수가 없는 게 가볍다는 말씀하셨는데 협상이라는 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거 합시다 하고 내가 던졌는데 저쪽에서 반다면 저쪽에서 양보한 거예요. 그럼 빨리 해서 딱 해야 되는데 받으면 당신도 왜 이렇게 가벼워? 정책이 뭐 이렇게 전혀 그렇지 않지 않고요. 그게 아니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특검이 뭡니까? 아니 특검 말고 이 연결돼서 그렇습니다. 특검이 사법부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법부가 준사법기관인 검찰이 제대로 된 수사를 안 하다 보니까 특검으로 저희가 지금 요구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 동의하죠. 그러면 이렇게 보시죠. 민주당도 저희가 지금 다 받겠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럼 받아서 특검에 넘겨버리면 됩니다. 그러면 저희 야당 입장에서 더 이상 발목 잡을 것도 없지 않습니까? 민주당 논리로 수사 대상은 정해야지 특검이 있을 거 아닌가요? 정할 때 서로 다 받으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특검 임명, 특검도 그래요. 쌍특검 서로 바꿔서 임명하면 돼요. 서로 공평하게. 그렇습니다. 그래서 넘겨놓으면 수사는 수사의 영역이지 않습니까? 그럼 거기 맡겨놓고 전적으로 거기 그렇죠. 그래놓고 남은 시간에 뭘 해야 되겠습니까?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정말 이 불타오르는 정말 그 국민들의 분노가 하늘을 찌를 기세 아니겠습니까? 이쪽으로 논의가 넘어와야 되는데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민주당이 이거 마지막으로 민주당 얘기 한 번만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민주당이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하자고 할 때마다 계속 전 국민 들고 나오면서 이걸 거부를 했었고요. 오늘 전까지만 해도 그 전까지만 며칠 전까지만 해도 특검을 지금 3달을 끌어왔지 않습니까? 이거 좀 너무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 이런 부분을 지적을 하고요. 과거는 과거대로 제가 발목을 잡을 수 없기 때문에 이거 국민들께서 평가하시고 지금은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빨리 특검 응해서 윤 원내대표께서 빨리 김기현 대표랑 합의하시고 그 다음에는 다 맡겨버리면 끝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거에 올인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신 부대변님이 지금 그 당에서 2030이신가요 혹시? 30입니다. 2030의 지지율은 이번 대선을 정말 좌우하는 어떤 지지율이라는 여야가 아마 이견이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 오늘 그 의견을 이쪽에도 나오면 똑같은 말씀드릴게요. 젊은 분 한 분. 오늘 그 의견을 가서 강력하게 한번 얘기를 하셔가지고 그게 탁 통해서 원내대표끼리 만나 협상 시작하고 한번 지원이 시작되면 아마 국민의힘에 훨씬 유리할 겁니다. 저 젊은 대변인이 말씀하시는 게 그 옛날같이 무겁게 움직이지 않고 탁탁탁탁 돼가지고 금방 협상하고 금방 지원. 정말 그러면 내보기엔 국민의힘으로서 손해볼 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왜냐면 원래부터 소상공인에 지원하자 그랬으니까 이거 우리 얘기대로 됐다 하고 맞습니다. 우리가 다 지원하자 그랬다 하고 하면 손해볼 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으니까 그건 국민들 입장에서 누가 이익 보는 게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그 지원이 되는 팩트가 중요하죠. 그거 한번 진짜 강하게 한번 말씀하셔가지고 젊은 그 대변인이나 젊은 정치인들이 그거 한번 만들어 보시죠. 그 2030이 굉장히 실용적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좀 이렇게 명분이나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요. 또 실용에 굉장히 예민한 세대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것도
정말 정치가 그렇습니다. 문제다. 늘 그런 말씀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 부분을 이제 해결을 하는 게 또 저도 이제 정치인이 됐기 때문에 이제 해결해야 될 책임이 있는 것이고요.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야가 자꾸 공방 쪽으로만 흐르는 건 저도 반대하는 것이고요. 예. 뭔가 좀 건설적인 대안들을 만드는데 중지를 모아야 된다. 반드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노력을 최선을 다해서 노력. 거기 젊은 대표 계시고 젊은 부대변님들, 젊은 정치인들이 왜냐하면 그래야지 젊은이들이 움직이니까 역시. 이 정치가 달라지는구나는 그런 말을 먼저 듣는 당이 아마 이번에 이길 가능성이 많아요. 그것도 맞고요. 제가 하나 이거 법리적인 면, 제가 이제 변호사기 때문에 법리적인 면에서도 말씀드리면 우리나라 손실 보상 규정이 있습니다. 그 헌법에 있어요. 할 수 있다도 아니고 해야만 한다로 돼 있습니다. 근데 이거에 대해서는 문재인 정부가 이제 실책이 뭐냐면 그냥 헌법상의 손실보상 규정이 있는 거를 몰랐다 그러면 그건 말도 안 되고요. 있는 걸 알면서도 안 할 마음으로 헌법 위반이죠. 그걸로 그냥 자영업자들 소상공인들을 옥을 잰 겁니다. 그렇게 해서 방역을 해왔어요. 무리하게. 근데 손실보상 안 했죠. 그러니까 저희가 비판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와서는 방역도 놓치고 경제도 놓친 꼴이 돼버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토끼를 다 놓쳐버렸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는 이 두 개의 책임을 다 물어야 되는 것이고요. 저희는 원칙대로 헌법을 지켜야 되고 당연히 소상공인들 피해를 받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집중 지원이 돼야 된다고 저희는 누누이 얘기해 왔습니다. 이쪽 분들 안 계셔가지고 대신 그 얘기 한마디만 왜냐면 일방적으로 들으면 또 일방적으로 듣는다고 욕먹으니까 당연하죠. 무슨 얘기예요? 이쪽 분들은 뭐라 그러시냐면 전 국민을 주장하건 안 하건 국가의 재정 건전성을 얘기하면서 그 규모를 줄이려고 끊임없이 발목을 잡았던 것은 국민의힘이라는 주장을 하니까요. 또 그러니까 뭐냐면 재정 건전성 얘기를 많이 한 건 팩트상으로 국민의힘이 마지막 반박을 겁니다. 재정 건전성을 저희는 누누이 얘기했고 지금도 유지합니다. 그럼 그 재정을 어떻게 쓸 거냐의 문제죠. 그 재정을 헬리콥터 머니로 다 뿌릴 것이냐 반대. 그리고 저희는 그 재정을 갖다가 필요한 곳에 집중적으로 써야 된다. 저희는 그 논리이기 때문에 거기도 이견은 아마 없을 겁니다. 재정 건전성에 대해서 저희가 비판받을 부분은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아니 재정 건전성을 생각한다면 이 50조는 못할 거예요 아마. 근데 필요하면 저희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국채도 발행하고 다 해야죠. 먼저가 아니고 우선순위가 분명한 것은 재정 건전성, 단순 수치로 나타나는 재정 건전성이 기계적 지금 재정 상황에서의 맞습니다. 문제가 아니고 지금 가장 중요한 거는 세계적으로 우리나라의 어떤 그 부분은 팩트인 것 같아요. 국가 부채 규모보다는 민간 부채가 너무나 무거운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근데 재정 건전성 중요한 건 맞고요. 그것도 강조하고 싶고 저희 선대위 슬로건 혹시 아세요? 살리는. 알고 있습니다. 저희 살리는이기 때문에 살리기 위해서 저희는 물론 뭐 국가가 무슨 뭐 누굴 이거 아니라 국가의 책임을 하자는 겁니다. 훌륭한 얘기입니다. 당연히 살리는 선대위고 그 내용대로만 되면 뭐 훌륭한 그 내용대로 해야죠. 그렇습니다. 말로만 약속할 게 아니라 실제로 해야 됩니다. 정말 그 소상공인은 우리 젊은 정치인들의 힘을 믿어보겠습니다. 민주당도 젊은 분들 모시면 꼭 똑같은 얘기.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뭐 이재명 지사가 정치는 경제는 정치다 뭐 이런 식의 말씀하셨는데 그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경제를 정치적인 걸로 자꾸 접근하면 경제가 망합니다. 그러니까 경제는 경제예요. 거기 여가 있고 야가 어디 있습니까? 사람이 죽어가면 재정을 투입해서 살리는 것이고 재정 투입에 여야가 어딨냐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제 경제는 정치다. 저는 그분 말씀의 어떤 속뜻은 모르겠는데. 경제는 정치다라 그랬죠. 그분 말씀의 속뜻은 모르겠는데 제가 추정하는 바로는 이런 거겠죠. 경제가 어떤 기계적인 룰에 의해서 돌아가는 것이 경제가 아니고 경제는 어떤 경제 자체가 정치적 요소를 가지고 있다. 약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건 이제 정치적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경제도 거기에다가 운용해야 되고 이런 의미 같은데요. 모르겠습니다. 그분한테 직접 물어본 게 아니라.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꼭 감사합니다. 소상공인 문제는 다음에 한번 더 여쭤보겠습니다. 더 당내에서 바른 목소리 내보겠습니다. 바른 목소리 좀 세게 좀 내셔가지고 빨리 여야가 해결될 수 있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